오래된 버려요. 무섭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월부터는 공인중개사 과목이 이제 전 과목이 이제 순환이 되겠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반영이 하는데요. 힘든 과정은 아마 5월, 6월 달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올 것 같고요. 새로 오신 분 혼자 계시니까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 분을 위해서 또 한 번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잠깐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아주 어렵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 시험이 어떻게 합격하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한 장 이렇게 사장님한테 한 장 나눠드리는데 2차 과목은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공인중개사법, 실무라고도 많이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예요. 이게 법으로 격상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3년 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 실무라고 했는데 지금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이제 공법. 이렇게 해서 두 과목이 1교시로 이루어졌습니다. 1교시 시험이고요. 오후에 이제 또 한참 졸리다가 잠깐 정신 차려서 2교시에 공시세법을 시험 봅니다. 50분 시험 보고요. 이거 이제 100분 시험 보죠. 오후에는 졸려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한 훈련을 할까 하는데요. 이건 체력전이에요. 그래서 한 과목씩 시험 볼 때는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런데 아침 9시부터 또 아침에 긴장하잖아요. 시험 보러 가니까. 또 전날부터 긴장해요. 어떤 분은 뭐 보름 전부터 긴장성 스트레스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전에 민법하고 부동산학 결혼해서 시험을 보고 나면 내가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또 그것을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내용을 또 확인하기에도 점심시간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2차 과목을 시험 보는데 졸리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긴장도 풀어지고 그래서 이제 두 과목 보고 나면 공시세법은 사실상 어떤 생각으로 치웠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평상시 점수보다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과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또 과목 자체도 좀 밋밋하죠. 이렇게 이제 2교시가 2차 과목이 구성이 되는데 2차 과목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저하고 하는 이 과목이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쉽다는 거지. 공법이에요, 민법 아니에요? 뭐가요? 1교시? 네. 1차는 네. 1차는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으로 구성되어 있죠. 오전에 보는 거예요? 오전 1차를 봅니다. 이게 오후에 봅니다. 2차를. 오후에 보니까 근데 시험장에 그때 가시면 제가 조심하실 거 말씀드리는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인데 2차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5과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쉬운데 또 함정이 있습니다. 다른 과목은 60점만 맞으면 잘했다고 해요. 박수 쳐주고 사실상 1년 동안 공부하셔서 50점 공법 같은 건 50점 목표를 하실 겁니다. 남자분들은 조금 더 나아요. 공법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공법은 50점대가 많이 점수입니다. 제 앞에서 많이 우시기도 해요. 공법이 좌절돼서.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오늘 하게 되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쉽다 보니까 혼자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혼자 하셔도 70점까지 나와요. 70점을 획득해서는 공인중개사법 가지고 2차 합격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6, 7년간 이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합격자들을 봤습니다만 정말 한 분 봤습니다. 한 분. 공인중개사법에서 75점 정도 맞으셔서 2차를 합격하신 분을 제가 한 명 봤어요. 작년에 우리 김 사장님이신데 그분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공법을 잘했어요. 그분은 건축 쪽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공법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법에서 67점인가? 77점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고득점이 나오니까 중개사법에서 70점 정도 가지고 2차를 합격하셨는데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최고 점수는 한 문제 틀리신 분이에요.
97.5가 나왔고요. 재작년에는 2문제, 내년에는 여러분 올해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강의력이 좀 부족해서 만점은 없었습니다. 근데 보통 90점 근처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학원에서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 거의 90점 나오는데, 그분들은 수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시험 보기 전까지 아무튼 열심히 해주신 분들이에요. 수업을 가장 많이 빠지는 과목이 또 중개사법입니다. 쉽다 보니까. 또 이제 금요일 날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금요일 날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으면 금요일로 미루세요. 미뤄서 금요일 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좀 수업 빠지셔도 돼요. 근데 다른 과목은 제가 수업 빠지란 말씀 안 드리는데, 금요일 날 공인중개사법 조금 좀 쉬우니까 수업을 빠지시더라도 제가 충분히 보강을 해드립니다. 근데 다른 과목은 한번 리듬을 깨버리면 좀 찾아가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어떤 파트를 내가 한번 빠졌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반복되니까 다음번 또 들은다 해도 보강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연속성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계속해서 그 부분만 좀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고 나서 점수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때 이 수업은 좀 빠졌네요. 그럼 정확히 빠졌어요. 그게 좀 극복하기가 그만큼 어렵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여러분들은 몇 분에 푸셔야 되냐면 35분에 푸셔야 됩니다. 50분에 풀어서는 공법을 못 풀어요. 중개사법은 35분에 여러분들한테 90점을 제시합니다. 이 정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숙달되게 문제 푸는 훈련을 하셔야 될 겁니다. 51조인데 법조문이 한 장 나눠드린 거 있죠? 네. 이게 여기에서 34문제 출제합니다. 이것을 어느 순간 누가 빨리 암기하시느냐, 암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노트가 필요해요. 이 노트가 필요해서 법조문대로 깜지를 쓰셔야 돼요. 학교 다닐 때 깜지 써보듯이. 그렇게 되면 가장 쉽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쓰시고 무리할 건 안 되고요. 1조 노트를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한 권 사시면 저 1차 과목 부동산학 개론과 중개사법은 한 권이면 다 끝나요. 노트 한 권. 천원짜리 한 50페이지짜리 있죠? 25장 있는 거 하시면 1조, 이렇게 2조 이렇게 장 페이지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도 계속 써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 지킨 거 봤습니다. 이걸 50번 읽고 이것은 10번 써보셔야 돼요. 부동산학 개론 제가 30번만 읽으면 7점이 나온다 그래요. 실제로 나와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100점이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50번 읽어가지고는 100점이 안 나옵니다. 50번 읽고 10번 정도를 쓴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 하시면 좋냐면 몰아쳐서 하시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띄엄띄엄 하시지 말고 일주일간 몰아쳐서, 설날 전에 연휴 기간 끼워서 이번 주 제가 다른 과목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민법 처음 했죠? 공법 처음이죠? 공부가 안 됩니다. 그냥 수업 듣는 것 자체도 버거워요. 또 교수님들하고 적응하는 기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쉬운 이 과목을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시킨다면 2차는 아마 고생 안 하시고 아마 무난하게 합격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지금 작년에 제 수강생분 중에 한 분 저에게 찾아오셨더라고요. 이걸 정말 50번 읽고 10번 썼다고, 손목이 아프다고 썼더라고요. 37개 맞으셨는데 그 100점 안 나왔다고 나도 화내더라고요. 시험 3개 들으셨더라고요. 근데 대단했어요. 얘가 5명 있습니다. 얘가 5명. 아시죠? 예? 남편 제외하고. 포함하고, 아니, 제외하고. 순수 애들만. 예? 순수 애만. 돌도 안 되는 애가 있어요. 돌 막 지났나? 돌 좀 되나? 그리고 중학생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대단한, 그러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시간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또 환급까지 가셨잖아요. 또 합격 환급제까지. 대단하시죠? 그래서 그분 한 분 뺐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걸 50번 읽고 10번 쓰시란 분. 그래서 과목이 약간 특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공인중개사법을 잘 하시면 공시법이 쉬워요. 공시법 법 체계가 공인중개사법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처음으로 이제 공시법을 손댔을 건데,
공시법은 알고 보면 법조문이 24개인가 25개밖에 안 돼요. 그 많은 법조문에서 25조 정도만 우리 시험법입니다. 그러니까 시험법과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요. 그래서 공시법 같은 경우는 12문제에서 최소한 10문제 이상은 여러분 획득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어제 처음이다 보니까 좀 딱딱해서 느낌이 안 오는데, 그래서 공시법은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공시법 1조가 목적이고 2조가 용어정의였어요. 그래서 용어를 여러분들이 또 시험 문제 하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위원회가 있고 똑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공시법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고요. 등기법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등기법은 뭐 교수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등기법은 법무사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민법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민법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등기법은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70점 목표로 해서 합격시켜 드리거든요. 보통 한 75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재수하시는 분들이 다행히 없는데, 재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다르게 조언을 해드려요. 재수하시는 분들한테는 공시법에서 등기법부터 먼저 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등기법을 하시게 되면 시간을 많이 소비합니다. 등기법은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포기한다. 포기한다. 그리고 뒤에 가면 권리등기라는 게 있거든요. 권리등기는 좀 쉬워요. 그래서 권리등기 6문제 정도만 내 걸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 세법 쪽에서 어려웠었는데, 그 다음 세법은 여러분들이 아직 수업 안 됐는데요. 나중에 양도소득세부터 하셔야 돼요. 조세 총론부터 나갈 텐데, 총론이 어려워요. 총론이 왜 어렵냐면 모든 범위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법도 총칙이 어렵습니다. 이 총칙이 어려운 이유는 민법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렵죠. 깊이가 없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강론이 조금 쉬워요. 그래서 법 체계가 우리나라 독일법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여러분들이 수업은 1시 반까지 하지 않습니다. 12시 반까지만 할 거고요. 3시간 하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한 9월달 정도부터는 이제 1시간 더 해서 문제 풀이 때 해서, 그때는 1대1로 합니다. 점수 안 나오신 분들은 별도로 남으셔서 저하고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5점, 최악의 경우는 85점이 나오셔야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는 방법은 한 장짜리인데요. 이게 이제 이걸 안 하시려면 지금 여러분들 기본서를 이걸 다 하셔야 돼요. 이게 거의 34문제한테 출제를 하는데요. 법조문이 51조입니다. 51조고요. 이게 뭐냐면 암기법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법과목은 우리가 암기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암기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 그 별표 쳐진 게 있어요. 이 별표 쳐진 것은 매년 시험에 출제합니다. 51조 중에서 34문제가 출제하니까 뭐 출제하지 않고 유닛이 없어요. 부동산학개론 같은 경우는 출제가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는데, 중개사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51조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데, 별표 쳐진 것은 암기사항이에요. 암기사항이니까 법조문을 잘 외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시험 보시면, 운전면허 시험 보실 때 그 정도 난이도예요. 실제로 도로교통법 난이도인데, 도로교통법 배우시면서는 범칙금이 얼마씩 부과된다는 건 안 배우시죠? 제가 안 배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충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중개사법에서는 쉽다 보니까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과태료 문제, 벌금 문제가 꼭 출제를 합니다. 그냥 그건 너무 지역적인 거거든요. 또 올해도 개정 내용도 있습니다. 또 올해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은 개정이 한 5-6개 되겠어요. 특히 이제 개정 내용은 반드시 출제를 합니다. 반드시 출제하니까 개정 내용은 여러분 시험이 10월 26일까지 개정 내용을 출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26일까지 개정되는 내용인데 올해 6문제 예상합니다. 개정 내용을. 그래서 중개사법은 작년에는 쉬웠어요. 아니 시험 문제 쉬운 게 아니라 작년에는 개정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내용을 공부했으면 됐는데 재작년엔 개정 내용에서 무려 7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학원 다니지 않으신 분들 그때 낭패를 봤죠. 혼자 하신 분들은. 동영상 강의는 찍어놓고 리뷰가 안 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10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거든요. 9월까지 개정된 건 출제를 합니다. 시험 출제 위원들이 10월 첫째 주에 들어가요.
10월 첫째 주에 시험 출제율은 차출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시험 문제를 만들고 2주 정도 배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9월 말까지 개정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출제합니다. 그래도 올해 또 지금 한 3개, 4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정 내용이 6, 7문제가 예상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한꺼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하는 방법은 먼저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영어를 모르잖아요. 영어를 모르니까 일단 그냥 내용은 모르더라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계속 읽어보시다가 한 10번 읽으시면 소리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소리내서 읽으시다 보면은 이게 이제 입에 좀 어느 정도 익어요. 사람 이름을 우리가 30번을 불러줘야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한대요. 30번.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30번 안 불러줬기 때문에 제 이름 모르잖아요. 이윤아 사장님. 오, 저 30번 불렀나 봐, 꿈속에서. 불렀구나. 감사합니다. 되게 왕교수라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한번 30번 불러줘야 되는데. 30번. 자, 먼저 보시면 1조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51조를 배울 겁니다. 1조가 법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왜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었는지. 없어? 아, 이거 인생을 바꿀 만한 자료인데. 갖고 다니세요. 아니, 머릿속에 외우시든가. 외우는 게 낫겠죠? 네. 목적이고요. 목적이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 0.1%도 안 되겠습니다. 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어떤 의미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와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다를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법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알아야 그 법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 2조는 용어의 정의예요. 용어의 정의. 그래서 용어가 나옵니다. 용어. 그래서 용어가 6개,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합니다. 용어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는 공인중개사잖아요. 이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를 어디서 정의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는 누가 정의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건 단어가 몇 가지가 섞여져 있습니까? 그래서 공인이라는 뜻이 있고 또 중개라는 뜻이 있고 사가 있죠. 사가. 세 단어가 합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뜻을 이해를 하자 이겁니다. 법에서 정의한 것처럼. 그래서 중개란 단어, 중개가 어떤 의미인지 이걸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럼 사가 붙었을 때 어떤 거냐 이겁니다. 중개사. 그럼 우리 다른 표로 사자를 직업이라고 합니다. 직업. 판사, 검사, 뭐 세무사 이렇게 있잖아요. 노무사. 사자는 직업의 의미죠. 동양권에서는, 동양 철학에서는 사자가 선비사자가 있어서 직업의 의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개사라고 하지 않고 중개업이라고 하죠. 이 중개업, 중개란 단어와 중개업이라는 단어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이 붙었죠. 공인이 붙었을 때 중개업을 공인이 한다 이거죠. 공인이 국가에서 치르는 자격증을 시험 봐서 누구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인이라는 표현은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연예인들한테 어떤 나쁜 행동하면 공인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잖아요. 네.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도 공인이 되는 거죠. 이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그래서 단어가 세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중개업이란 단어와 개업공인중개사란 단어를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공인중개사가 있는 또 개업을 했다 이거죠.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작년에 나와서 올해는 안 할 것 같은데 개업한 사람과 그냥 공인중개사의 차이점.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뭐 하시는 겁니까?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 이거 여기서 끝이야.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10월 26일 올해 19년도 10월 26일 이후에는 전부 뭐가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돼 있다.